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의 나 누구는 내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가, 그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후보가 직접 출연해서 스스로 설명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을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이병래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티비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동을 필승카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병래 인사드립니다. 네, 필승카드. 예, 네. 근데 거기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세 명이 경선을 하다가 네네. 한 분은 포기하면서 네네. 지금 경선 상대 후보를 네. 지지한다고 했어요. 예. 상대 후보는 또 민주당 영입인재고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을 하셨는데 영입인재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조금 당황했겠어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예. 어떻게 필승카드입니까? 어떤 예. 전략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이훈기 영입인재 13호 이훈기 기자도 매우 훌륭한 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동안 행적을 볼 때 충분히 언론 개혁에 있어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담당할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인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남동구청장 후보로서, 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해오면서 우리 남동구 지역 곳곳의 현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활동해오면서 우리 당원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개 멘트에 필승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다른 경선 후보 한 분도 좀 본인이 좀 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아마 우리 이훈기 영입인재 13호 기자를 지지하면서 경선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당원 생활을 하고 네네. 지역위원장하고 거기서 시의원까지 하셨으니까 네네. 그야말로 동네 구석구석을 잘 예,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 후보도 거기 거의 토박이다시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토박이하고 네. 사실 남동 구민과 함께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은 뭐죠? 다급한 지역 현안. 예, 저희 남동구가 이제 그러니까 인천이 뭐 수도권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 남동구는 그런데 광역철도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위해서 뭐 제2경인선 등 광역철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구민들의 수건 뭐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장애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그동안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네네. 지역에서 지역 정치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제도화시키고 뭐 이런 거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경선 후보를 이겼다 치고 네네. 본선에 진출해야 돼요. 예. 그럼 본선에 나오는 상대가 국힘당 후보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경쟁력 있는 분입니까? 예, 그분도 역시 저희가 표현할 때 용산의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군요. 예. 그동안 이제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었고요. 이번 총선 시기에 이제 우리 남동구 지역 발전에서 일하겠다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용산
행정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려온 후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 그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엔 총선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렇죠. 따라서 야당 예, 입장에서는 심판인데 네네네. 그 후보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네네네. 자신 있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데, 자, 근데 뭐 이제 산을 하나 또 다른 후보와 달리 더 넘어야 되니까 네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당원들이나 네. 우리 남동 구민들이 뭐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런 후보들에 대한 그런 평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동안 우리 당원들 또 지역 구민들과 함께 해온 저를 선택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준비해 오신 PPT를 활용해서 네네. 본인을 충분히 차분하게 예. 홍보해 주시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병래입니다. 저는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불통과 독선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고자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섬김과 포용의 정치로 우리 남동구의 교통과 일자리 그리고 교육과 주거환경 개선 등 민생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셨고 결국 아버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사를 했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이었던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대학에 진학할 것을 포기하고 서울공고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공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고향 전주를 떠나 서울로 이사 온 것은 너희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고자 함도 있었다고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꼭 너가 꿈꾸는 그 꿈을 실현하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에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 서울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1988년 대우중공업에 근무하게 되면서 인천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대우중공업을 퇴사한 후 학원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점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냉담했었고 또 이러한 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인천학원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MB 정부의 학원 규제 정책이 극에 달했던 2011년 인천에 3,500여 학원을 대표하는 인천학원연합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후반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삶의 큰 보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인천시의원에 도전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인천시의원에 당선된 후 스스로에게 3가지 다짐을 했었는데요. 첫째,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100% 출석하겠다. 둘째, 아무리 어려운 민원일지라도 민원인을 피하지 않겠다. 셋째,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을 균형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100% 출석 다짐을 지켰고 조례 대표 발의 실적도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을 피하지 않고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조례 대표 발의 실적도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화합이 가장 잘 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기도 했고 인천시의 정책과 재정, 인사와 행정, 안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의 문화예술과 복지, 보건의료, 체육, 관광,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가족 정책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졌던 제2인천의료원 건립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질을 하는 등 집행부를 설득하여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추진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발달장애인 예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시립장애인 예술단을 설립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제8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33명 중 1위를 했고 인천시 공무원 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 그리고 인천 YMCA 선정 전후반기 모두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으로서의 성과와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 후보로 도전하여 안타깝게도 2% 차로 낙선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낙선 후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저는 노동자의 삶을 직접 경험하기로 결심하고 그해 8월 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신중년 과정에 특수용접과 입학을 했고 특수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난해 1월부터 평택 오송산단과 김포 삼도공단 그리고 인천 남동 산단에서 비정규직 육체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저임금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아웃소싱 업체들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등 이질적인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점에 대해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주요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법 개혁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인천 남동구의 교통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인천 남부권 주민들의 수건사업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속 추진과 GTX-B의 신속한 진행, 그리고 심각한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은 물론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서창, 장수, 김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남동 산단의 혁신을 통하여 남동 구민과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항공기 정비 사업, 부품 국산화 지원과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통해 남동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 이병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지금부터 그러면 후반 토크 5분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제 거기가 공단 지역이잖아요. 네네. 남동 산단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수도권 최대 네네. 규모의 어떤 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생활 네네. 정치를 하셨고 네네. 시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노동자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주고 해결하는 맞습니다.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남동 산단에 네. 8천여 그 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 그곳에 9만여 명 정도의 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건 네네. 말이죠. 그 지금처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네네. 생활 정치보다는 예. 차원이 좀 다른, 맞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가적 아젠다를 주로 다루는 정치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데 예, 맞습니다.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동안 뭐 그 생활 정치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세가 중앙 정치인으로서는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좀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었는데 또 이제 제가 우리 지역 구민들 또 당원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네. 의정 활동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말이죠. 가족들이 반대하면 가족들도 반대하는 정치 왜 해? 이렇게 할 수도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도 가족들의 예. 그런 지원을 받으시니까 네네네. 좀 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예. 그래 내가 저분은 본받고 싶다. 예. 존경한다 하는 롤 모델이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사실 이제 분입니까? 네. 저도 앞서 제가 저의 성장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사실 우리 뭐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또 현재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저는 존경을 합니다. 네네. 보니까 일반적인 인식을 좀 깼어요. 네네. 고등학교는 기계공고 졸업하셨죠. 예, 맞습니다. 서울대를 예.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특히 네. 이제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우리 어머님께도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산을 넘고 네네. 또 이제 본선에 진출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당내 경선자와 본선의 국힘당 후보에 네네. 비해서 예.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 예. 이건 어떤 걸 자랑하고 예, 싶으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 후보의 공통점은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가 아니고 이번 총선에 이제 낙하산식으로
내려왔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뭐 낙하산이 아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우리 구민들과 또 당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또 같이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어떤 차이인데요. 두 후보 역시 모두 그동안 저와는 다르게 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나타났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당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또 아까 중앙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덕목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쭉 같이 해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키워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인천 남동구에서는 내가 더 잘한다. 네, 필승 가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예,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원들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어떤 그런 그 지지와 함께 그리고 또 저를 그동안 지켜봤던 우리 구민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예. 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 남동구 을 지역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이병래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마이TV 총선기획 나 누구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 하단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죠. 메일 오마이나누구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의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는 총선 때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